허름해 보이는 푸드트럭이 한 남성 앞에 세워집니다. 거치고 바뀌고 아주 답이 없어 보이는데요. 놀랍게도 이곳은 주방. 보기만 해도 식중독 걸리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되는 이곳에서 요리를 시작할 사람은 바로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근사한 주방에서 요리를 하던 셰프였습니다. 왜 그는 화려한 주방이 아닌 허름한 푸드트럭에서 요리를 하게 된 걸까요? 소랑스러운 오늘의 무비, 아메리칸 셰프입니다. 경쾌한 칼소리가 난무하는 이곳은 바로 주방. 이 화려한 칼솜씨를 가진 남성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칼 캐스퍼는 LA의 잘 나가는 레스토랑의 헤드 셰프이지만 아들과의 약속을 항상 어기는 빵점짜리 아빠였죠. 그는 아내와 이혼했고 아들은 엄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들 퍼시의 정서교육을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죠. 하지만 일에 바쁜 나머지 아들과의 시간을 흘려버린 채 살고 있었죠. 사실 그가 아침부터 분주했던 이유는 유명 요리 비평가 램지 미첼이 식당을 방문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아들이 보고 싶다던 영화 대신 식재료를 사러 가는 칼. 그곳에서 뉴올리언스식 샌드위치를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죠. 아들 퍼시는 뉴올리언스에 언젠간 가보자고 하지만 칼은 일에 치여 바쁘기만 합니다. 그렇게 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는 칼. 그리고 램지 미첼이 방문하기로 한 당일 자신만의 창의적인 요리로 비평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레스토랑의 오너는 이런 실험적인 메뉴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너의 강압적인 메뉴 선정에 칼은 하는 수 없이 늘 해왔던 진부한 요리를 램지에게 내보내게 되죠. 램지 미첼이 레스토랑을 다녀간 후 과연 칼의 요리에 대한 평점은 꽤 잘 받았는데 가 아니었군요. 램지 미첼의 평에 빡세게 두들겨 맞는 칼. 최악의 평가의 칼은 근심이 많아집니다. 이후 칼은 블랙 위도우 언니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듣게 되죠. 이런 언니에게 맛있는 요리를 대접하는 칼. 요리를 하면서 칼은 심란한 마음을 정리합니다. 배고프다. 한편 아내 이네즈는 칼을 집으로 부릅니다. 칼이 일에만 집중하느라 퍼시에게 소홀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기계적인 아빠 노릇을 위해 퍼시와 놀아주는 칼. 하지만 온 신경은 신메뉴 개발에 있었죠. 그렇게 다시 시작된 메뉴 개발. 배고프지만 잠시 감상하시죠. 주방 직원 마티는 미친 듯이 요리하는 칼에게 트위터는 신경 쓰지 말라는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데요. 잊을만 하면 자꾸 나오는 트위터 이야기에 칼은 물어보지만 직원들의 화려한 말 돌리기 기술로 이야기의 주제를 넘겨버립니다. 직원들의 트위터 이야기가 여간 신경이 쓰였는지 칼은 아들 퍼시에게 트위터에 대해 물어보기로 합니다. 치즈 토스트 뇌물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램지의 리뷰가 트위터상 엄청나게 화제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램지에게 다시 방문해달라는 도전장스러운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개적인 메시지였고 공개적 결투 실천 같았던 그날 밤 리트윗으로 이 두 사람의 정명승부는 SNS상 아주 난리가 났던 것이죠. 더 당돌한 답글로 이 싸움은 세간의 화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에 아내 이네즈는 푸드트럭을 권하지만 칼은 아내의 말은 무시하죠. 그렇게 램지가 다시 레스토랑에 찾아오는 날
이번에야말로 진부한 요리가 아닌 창의적인 요리를 하려는 칼. 그리고 사장은 이를 다시 반대합니다. 계약을 지 맘대로 바꿔버리는 사장 덕에 결투 시작 전 칼은 레스토랑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온 칼은 묵묵하게 자신이 하고 싶었던 요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를 모른 채 레스토랑에 방문한 램지. 악평을 늘어놓았던 똑같은 요리를 다시 맛보게 됩니다. 본래 이런 창의적인 요리를 선보이려 했는데 램지 앞에 나온 음식은 죄다 똑같고 진부한 음식뿐이었죠. 재결투에 실망한 램지는 더한 혹평을 트위터에 남기게 됩니다. 집에서 이 트윗을 발견한 칼은 씩씩거리며 레스토랑을 찾아오죠. 그리고 결국 폭발해버린 칼. 이 모든 상황은 다시 인터넷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아들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는 칼. 퍼시의 마음을 풀어주고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이네즈는 셋이 함께 마이애미에 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바로 마이애미행 비행기에 탑승. 마이애미는 칼이 처음 요리를 시작한 곳이었고 방향성을 잃어버린 칼이 초심을 찾기엔 안성맞춤인 곳이었죠. 물론 바쁜 일에 치여 그동안 놓쳤던 아빠라는 역할도 아내 이네즈와도 진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요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푸드트럭을 생각해보게 되죠. 이렇게 칼은 자신만의 주방이 생깁니다. 어우, 쥐 나올 것 같은데? 상태는 아직 좋지 않았지만 아들 퍼시와 함께 열심히 청소하며 자신만의 주방을 탈바꿈하기 시작합니다. 퍼시야, 너 즐거운 거 맞지? 그렇게 한바탕 청소가 끝난 후 칼은 퍼시와 함께 주방을 채울 조리도구를 사러 왔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아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칼. 제품들을 트럭에 실어야 하는데 혼자서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때 나타난 구세주. 칼과 함께 일하던 주방이 그리웠던 마틴이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함께 일하게 되고 옆에 앉아 쉬던 사람들의 도움으로 집기도 옮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도와준 이들에 대한 보답으로 샌드위치를 만들려는 칼. 그렇게 푸드트럭에서의 첫 요리가 시작됩니다. 고기와 치즈, 그리고 그들의 정성으로 만든 쿠바 샌드위치 완성! 그렇게 첫 영업을 성공적으로 끝낸 칼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마침 방학이었던 퍼시도 칼과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기로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하는 첫날. 이전과는 다르게 아주 멋진 모습으로 탈바꿈한 푸드트럭. 밤사이 마틴이 삼촌에게 의뢰해 멋지게 페인트 칠을 해둔 것이었죠. 그렇게 세 사람은 첫 영업 장소인 사우스비치로 떠납니다. 퍼시는 틈틈이 트위터를 통해 가게를 홍보했죠. 똑똑한 자식. 퍼시의 홍보와 마틴의 화려한 말솜씨로 푸드트럭엔 금세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나도 하나 먹고 싶다. 그렇게 사우스비치에서의 장사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음 장소인 뉴올리언스로 향하는 세 사람. 퍼시는 틈틈이 칼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다음 장소도 홍보하죠. 마케팅 천재 퍼시 덕분에 칼의 트위터 계정은 푸드트럭과 요리 사진으로 꽉 차게 됩니다. 정말 행복해하는 그들의 모습도 함께 말이죠. 그렇게 뉴올리언스에 도착한 세 사람. 칼은 일전 뉴올리언스에 데려가겠다는 퍼시와의 약속을 기억하고 퍼시와 둘이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 사이 마틴은 두 사람을 황급히 찾습니다. 퍼시의 홍보 덕분에 장사 시작도 전에 몰려버린 사람들 때문이었죠. 와, 대박. 마케팅 천재 퍼시 덕분에 또 신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된 칼은 또 신나게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도시로 이동하는 세 사람.
레스토랑에선 느끼지 못했던 행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나는 노랫소리와 함께 도착한 마을의 작은 식당. 이곳은 텍사스 오리지널 바베큐를 만드는 식당으로 낮은 불로 밤새 익히는 방식으로 고기를 만들었죠. 정성을 들인 만큼 그 맛 또한 일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푸드트럭의 신메뉴를 다시 개발하는 세 사람. 새로운 메뉴를 기반으로 칼의 푸드트럭이 다시 한번 열립니다. 또다시 엄청나게 바빠진 푸드트럭. 이네즈는 퍼시가 걱정되었는지 연락을 하게 되고 행복해 보이는 칼과 퍼시의 목소리를 들으니 안심이 되는데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했던 칼은 아내에게 귀여운 말실수까지 하게 되죠. 그렇게 트럭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아내 이네즈까지 함께 푸드트럭을 돕게 되는데요. 많은 손님들 사이로 익숙한 얼굴이 보입니다. 바로 리뷰 하나로 칼을 나락까지 몰았던 램지 미첼이었는데요. 자신의 모든 걸 잃게 했던 그가 찾아오다니 이건 또 뭔 개수작인가 싶었지만 사실 칼의 오래된 팬이었던 램지 미첼은 대화로서 오해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그의 진짜 요리를 맛보았다고 말하며 하고 싶은 요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레스토랑 사업을 제안합니다. That asshole might be our new partner. 그렇게 칼은 자신만의 레스토랑을 열며 영화는 행복하게 끝이 납니다. 뭐야, 다시 잘 된 거야? 국내에서 2015년 개봉한 이 영화는 평점 8.73점에 15회 뉴포트 비치 영화제에서 관계상을 수상한 영화입니다. 특히 이 영화는 아이언맨, 정글북, 라이온 킹 등을 감독한 존 페브로가 키를 잡았는데요. 그는 주인공 칼 캐스퍼 역도 소화해내면서 영화 안에서 감독과 주연의 모든 역할을 해냈습니다. 영화는 SNS의 성기능과 악기능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화 초반, SNS에서 시작된 비극으로 칼 캐스퍼는 잘 나가는 레스토랑에서 잘리게 되는데요. 그럭저럭 잘 살고 있던 그의 인생이 마치 롤러코스터의 하강 부분을 타게 된 것처럼 나락으로 뚝 하고 떨어졌죠. 영화는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큰 질문을 던지고 있으면서도 영화 후반 다시 만나게 된 램지 미첼에게 하는 대사를 통해 SNS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따끔한 한마디를 남기기도 하죠. 또 영화 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푸드트럭입니다. 푸드트럭은 칼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는데요. 아들과의 관계, 동료애, 가족애 등 모두 푸드트럭을 매개로 칼을 변화시킵니다. 영화 초반, 정서교육을 핑계로 의무적으로 아들과 놀았던 칼은 푸드트럭을 기점으로 아들 퍼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주방일을 알려주고 함께 즐기게 되죠. 하고 싶었던 일을 성공으로 거두는 칼의 모습은 벌이로 바쁘기만 한 현대인들에게 대리만족을 주는 보기만 해도 행복에 음식에 배부른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영화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